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 한 가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 가지 법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것이 시행될 예정이 먼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2021년 2월부터 지금 시행될 예정입니다. 결론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2021년부터 새로 청약을 하게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전 월세가 금지될 것 같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청약을 해서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실거주 2년을 채워야 한다라는 법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분들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를 청약을 했었을 때 청약이 됐다고 바로 입주하시지는 않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입주를 하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로 돌리거나 아니면 월세로 또 돌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도대체 현금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신규 청약된 그 아파트를 갖다가 떡하니 그냥 돈을 주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대출을 끼고 빚을 좀 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 금액에 대한 차익에 맞춰가지고 전세를 또 주고 그리고 또 그 기간 동안 전세 기간 동안 돈을 또 열심히 벌어가지고 갚아 나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집을 내 집으로 갖게 되는 거 그게 대부분들이 집을 갖게 되는 과정 아닙니까? 근데 내년 2월부터는 그게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신규 아파트를 청약을 받으시면은 반드시 그 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 5년까지 거주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법을 지키지 않으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범법자가 되시게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게 됨으로써 범법자가 되는 것이죠. 아파트 하나 잘못 구매하게 됐다가 범법자가 되게 된 세상, 그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이 놀라운 지금 사건 자체가 언론에서는 많이 보도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언론에서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 세 사람 사이의 갈등만 지금 조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지금 엄청난 법이 내년 2월부터 당장에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도대체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 무엇인지 그리고 이 법이 어떤 파급력을 갖게 될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우선 먼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이 됐고 해당 내용 같은 경우는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2021년 2월 19일부터는 신규 아파트를 청약을 받아가지고 구매를 했을 때 반드시 그 아파트에 실거주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거주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기간 또한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주택은 5년, 80% 이상 100% 미만인 주택은 3년으로 하고 공공택지 외에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주택은 3년, 80% 이상 100% 미만인 주택은 2년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그 아파트나 주택을 구매할 지금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그 아파트의 그 주택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2년, 최소 2년, 최대 5년의 기간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된다는 내용을 반드시 숙고하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게 되냐? 놀랍게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파트를 샀다가 실거주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범법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지금 말이 안 되도 완전히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 천지의 전 세계 어떤 나라 가운데서 아파트를 사가지고 실거주 의무를 채우지 않았다라 그래가지고 범법자가 되는 나라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죠. 내가 지금 저런 식으로 주택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를 구매를 했는데 지금 실거주 의무 기간을 반드시 채울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딴 데로 가야 될 것 같아. 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엔 또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해당 주택을 갖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에게 팔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실거주 의무 기간 그거 못 지키면은 아파트를 팔거나 범법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서울 지역 내에서 분양가 상한제 그거에 적용을 받는 지역이 얼마 안 되면 또 얘기를 안 하겠어요. 정말 미친 듯이 아파트 값이 올라 있는 그런 어떤 지역으로 한정을 해가지고 분양가 상한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서울 내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서울 경기를 지금 합쳐가지고 사실상 지금 322
2개동이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입니다. 사실상 이제 직장인들이 사회초년생들이 아파트를 산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완전히 꿈이 돼버린 겁니다. 아니 세상 천지의 사회초년생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몇 억을 도대체 회사 생활로 어떻게 벌 수가 있습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출 껴가지고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대출 또한 지금 다 막아놓지 않았어요. 대출조차도 지금 막아놨는데 저런 식으로 실거주 의무까지도 지금 만들어내버렸으니까 사실상 전세를 주는 것이 완전히 지금 금지가 돼버린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 집을 갖고 그 집에서 휴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그것조차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켜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거를 지금 전부 다 그냥 투기 수요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지금 현재 돈이 없어가지고 전세를 껴가지고 아파트를 사고 그 전세가 다 끝날 때까지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돈을 갚아가지고 내 집을 갖겠다라는 생각, 그게 도대체 왜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게 왜 도대체 투기 수요가 돼야 되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투기 수요를. 내가 이 집을 갖다가 전세를 줬다가 나중에 갚아서 내 집으로 가져가지고 거기서 내가 살지, 아니면 이거를 정말로 투기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갭 투자를 한 것인지, 그거를 도대체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구분할 수가 없어요. 정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금 대변자가 아니에요. 인간의 의도를 갖다가 미리 점쳐가지고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신의 대변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전세 껴가지고 월세 껴가지고 사는 거, 그거는 모두가 다 투기 수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 규정해 놓고 그거를 어길 시에는 범법자로 만들겠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모습입니다. 정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규제의 목표를 한번 보십시오.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정년주택에 대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단기 시세 차익만을 얻으려는 투기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실수요자가 공급받는 기회를 확대하여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 확립 및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 이런 지금 정신 나간 소리라고 앉아 있습니다. 저거는 지금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자의 실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모를 수가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한 치 앞조차도 이렇게 예상을 못할 수가 있습니까? 저런 식으로 지금 실거주 의무 기간을 만들어가지고 전월세 제도 자체가 완전히 지금 무용지물로 만들게 된다면 가장 피해를 받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집을 한 채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정말로 이 집을 통해 가지고 내가 실거주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지금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모르시겠습니까? 정말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찍으셨던 3, 40대 직장인 여러분들 정말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우리가 현실을. 집을 우리가 어떻게 구매를 합니까? 정말로 잘 나가는 사람들조차도 실수령액이 400에서 500 사이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 푼도 쓰지 않고 정말로 글자 그대로 실수령액 400에서 500 되는 거를 갖다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몇 년 동안 5년에서 6년 동안을 갖다가 모아야지 집을 한 채를 살 수가 있는 것인데, 실제로 얘기한다면 1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실수령액이 400에서 500 정도 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직장인들 가운데서 80%, 90% 같은 경우는 실수령액이 400에서 500 정도 되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나마 내 집을 갖겠다라고 하는 꿈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출을 받고 전세를 줘가지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집을 사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지금 막아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거주자를 위한 정책이다. 이런 소리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만든 정치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만든 현실입니다. 전세 가격은 점점 더 오르게 되겠죠. 월세 가격도 점점 더 오르게 되겠죠. 아파트 가격도 점점 더 오르게 되겠죠. 어떻게 집을 사실 겁니까? 대출도 지금 다 막혀 있는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정부가 이런 식의 정책을 만들어 놓고 이 정책을 시행할 시 발생하게 되는 효과, 그거를 지금 분석해 놓는 뭐 보고서 같은 게 또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정책을 갖다가 해외 및 유사 입법 사례가 있는가? 뭐라는 거예요? 해외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천지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저런 식의 법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물건을 샀다고 그 물건을 반드시 내가 몇 년 동안 쓰지 않는다라고 범법자로 만들어버리는 나라가, 그리고 그거를 피치 못할 사정으로 팔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국가에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세상 천지에 어떻게 존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어디에도 존재하지가 않은 거예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단순한 물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연필을 사겠다라고 하는 거, 자동차를 사겠다라는 거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집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집을 산다라는 거와 자동차를 산다라는 거와 왜 달라야 되냐고요. 자동차 사는데 대출 껴가지고 사면 잘못된 겁니까? 앞으로 자동차도 그런 식으로 사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몇 년 동안 타라, 그렇게 또 법을 만드실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대상들을 갖다가 국유화를 시키고 공공화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집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사적 재산으로 인정을 지금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만드신 대통령의 생각이에요. 아니 왜 아파트만 하겠습니까? 이제 자동차도 하겠죠. 뭐 자동차만 하겠습니까? 생활 가전까지 다
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다가 정말 이제는 의무 거주 기간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그거를 지키지 못하면 범법자로 만들겠다, 이러고 있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모습입니다. 정말 기가 차고 정말 기가 찹니다. 도대체 지금 국민의힘은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거 지금 필사적으로 나서가지고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사과를 지금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지금 말도 안 되는 법을 갖다가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 힘인지 국민의 짐인지 구분이 지금 안 됩니다. 기가 차서 정말 말도 안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만이라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이 현실을 반드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